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16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당 후보들이 모두 선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요. 이 제주도 인터넷 신문 방송 기자협회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좀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올바른 선택을 제공하는 기회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서귀포시 고기철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경찰에 몸을 담으셨잖아요. 또 어찌 보면 경찰하고 정치는 좀 상당히 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가 이 3선에 도전하는 사실 정치적인 베테랑입니다. 이제 후보님은 거기에 비하면 정치 신인이신데요. 좀 그래도 상대 후보보다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경찰을 한 33년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주경찰청장과 그전엔 차장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제주 출신은 처음으로 했는데, 근데 우리 경찰관이라는 이런 직종이 정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 기관에 오래 있다 보게 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경찰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고 나서 해소가 안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신고라든가 집단면의 형태로 경찰서에 오게 되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경찰서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겪었다라고 해서 그때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민들의 목소리, 애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경찰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관의 삶이 정치의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삶이 이제 너무 이제 국민들하고 서민들하고 이제 유리되어서 다르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국민들의 삶을 편안한 게 정치라고 하게 되면은 경찰관서에서 느꼈던 많은 부분들도 사실 거기에는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위성군 후보하고 비교해서 어떤 강점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실천력이 강할 겁니다. 위성군 후보는 우리 서귀포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안인 제2공항이 있는데 8년 동안에 갖은 말을 다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 나갔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천력이 분명히 상대 후보랑 비교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찰도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따지면 후보님께서는 33년 경찰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33년 소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경찰로서의 강한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적어도 앞으로 정치를 하심에 있어서 소통과 추진력은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한 선거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최근에 김태엽 전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해서 현역 도의원들과 함께 이 선거대책위원회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또 그리고 사실 제 여론이 3개 지역구 중에서 의석수를 한 곳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서귀포가 가장 높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좀 원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허용진 전 도당위원장님은 일단 국민의힘을 떠나긴 하셨지만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경영 의원님과의 원팀이 좀 가능한지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요즘 어떠십니까? 최근에 선대위를 발족을 했어요. 한 1000여 명 정도. 시민 선대위까지 포함해서 1000명의 분들이 이제 명단을 올려주셨는데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그거는 결국은 본인들의 마음을 모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건데 그 얘기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번에는 바꾸고 싶다라는 부분을 자기가 의사표시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요. 아까 이경영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몇 차례 만났습니다. 곧 이제 원팀이 되기 위해서 시민과 언론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도 이경련 의원님도 후보님 못지않게 이 서귀포 맞습니다. 경제 활성화나 이 서귀포 맞습니다.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조만간 네. 좋은 모습 예,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분이나 저나 이제 목적이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교체를 통해서 서귀포를 좀 더 발전시켜 보자. 같은 목소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같이 원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같은 목소리, 같은 발걸음으로 네. 꼭 당선에 네. 함께 하시길 네. 기대하겠고요. 그 또 최근에 이제 이경영 전 의원과 좀 법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좋은 모습, 그리고 또 이경영 후보와 나름대로 그런 갈등을 네. 빚으려고 이제 정치를 시작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네. 또 경선 과정을 치르다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선의 후유증이라고 이제 네.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접점이 생기고 치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발하게 되는 그런 일도 빚어졌습니다. 저희들이 경선 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23, 24일 날 네. 그리고 25일 날 지난 2월 달이었죠? 네, 맞습니다. 2월 23, 24일 날이 경선 여론조사, 25일 날이 발표. 네. 근데 저는 22일 날 고발장을 이제 조용히 취해야 했습니다. 네. 언론에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저희 측근들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네. 마치 이걸 또 이용한다라고 이제 잘못되게 이렇게 신호를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경선 끝나고 나서 원팀 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결과에 상관없이 네. 결과를 보고 나게 되면은 진정성이 떨어지니까 네. 그 전에 미리 이제 해놓자라고 해서 고발 취하를 해놓자고 해서 미리 이제 했던 것입니다. 미리 고발 취하를 예, 하셨군요. 그럼요. 예, 그게 제 마음이었죠. 예. 이게 뭐 보니까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이 당선에 대한 열정이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왜 비온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열정이 두 분이 크시니까 이 열정이 합쳐지면 더 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바쁘게 지역구 곳곳 돌아다니시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유권자들을 만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달라라는 현안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꾸자죠. 네, 바꾸자. 바꿔달라.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된다. 바꾸자는 건 서귀포를 그러니까 정치 교체를 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네. 삼선은 안 된다. 예. 더 이상 그분을 통해서 기대할 게 없다. 이미 실력을 다 봤다. 그리고 한 게 뭐가 있느냐. 결국은 정치 교체가 답이다. 예. 사람을 교체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걸로 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게 되면은 서귀포의 가장 큰 현안은 바꿀 수 있느냐, 바꾸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바꾸지 못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미래 비전이 없는. 그러니까 지난 8년간 이제 공약집이다 뭐다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를 어떻게 발전시키는 큰 어떤 그림 하에 거기에 실천 가능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고 이행해내고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도민들도 그걸 많이 이제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귀포의 발전이 더 이상 안 되고 낙후되고 그리고 청년들은 떠나고 역시 의료 인프라도 개선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럼 바꾼 데서 시작하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또 후보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제주 지역 서귀포는 물론 제주 지역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좀 제2공항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이 제2공항 건설 두고 좀 사실 후보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특히 이제 상대 후보인 위성권 후보님께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오락가락 하셔서 좀 맹비난도 받고 계시는데 일단 후보님은 어찌됐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2공항 조기 착공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제2공항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결국은 이제
갈등의 해소가 돼야 되는 네.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네. 근데 지금도 갈등을 운운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실제 갈등이 진짜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공항이 지금 착공하느냐 마느냐의 단계는 이미 지난 겁니다. 처음에 공항이 제주도에 하나의 공항 또는 신공항이 필요하냐 아느냐 네. 이때 찬반 여부를 물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성산공항에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성산포 지역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찬반과 도민 결정권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네.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게 되면은 공항 착공을 해야 된다. 네. 단지 갈등과 그다음에 이런 반대의 의견들이 어디서 나오는 연원이 뭐냐? 네. 그 연원을 찾아 들어가서 네. 연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제시를 통해서 설득하고 그 누가 설득해야 되냐면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야 생업에 종사하고 이런저런 어떤 정부의 제안으로 반대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정부를 접근하고 네. 그다음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네.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 하신 거예요. 네. 계속 도민 결정권이라고 하면서 도민들한테 밀어요. 아니 국회의원이고 누구면은 네. 주민들이 뽑아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신에 당신이 나서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대신 처리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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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떠넘겨요. 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서. 네.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갈등의 원인, 그 다음에 반대의 원인,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네.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지 네. 부분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법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해야 되죠, 본인들이.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의 근원지를 정치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죠. 이제 예.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이제 그런 거 뒤로 미루고 좀 등한시했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데 예. 그 재외 동포 재단 이게 제주도에 있었을 때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게 갑자기 청으로 승격된다는 건 굉장히 높은 네, 건데요.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동포재단이 네. 서귀포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조직법, 네. 법을 개정을 통해서 네. 청으로 승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부조직법 법 개정에 여야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위성군 우리 현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3+3의 당시의 야당인 네. 야당 대표가 위성군 의원입니다. 네. 제가 네. 알기로. 네. 그리고 그 당시에 1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이죠. 네. 작년 1월 달에 3+3 협의체 가지면서 위성군 의원이 대표로 갔죠. 거기에서 재동포 재단에 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냐 마느냐 거기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재동포청 당연히 승격하자. 그리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 돼야만이 바뀌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당이 소수잖아요. 네. 야당이 주도권을 입법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야당의 대표였던 위성군 의원이 재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시키면서 서귀포에 놔두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입지 선정은 정부에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네. 물론 이제 현재 제주도에서 존속이 돼야만 할 부분이 인천으로 간 부분에는 유감이지만은 네. 거기에 책임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건 위성군 의원입니다. 그분이 야당의 대표였고 네. 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당론을 정해서 서귀포에 존속되지 않으면은 난 정부 조직법 동의할 수 없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건 여당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의 폐지냐 존치냐 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에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의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그러면 위성군 의원이 우리의 당론이 재동포청은 제주도에 있어야 돼. 자기가 주장하면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해줘야 돼요. 위성군의원한테. 제동포청이 승격하면서 서귀포에 남아있게 만들겠습니다. 확답하셨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정부조직법 우리는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예. 네, 좀 유성곤 의원님께서 당시 그런 목소리가 좀 약했다. 약했죠. 네, 네.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님의 핵심 공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서귀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의 유출 문제, 이것도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 청년 유출 문제와 함께 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후보님만의 해결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0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청년 비율이 23%, 지금은 20%로 이제 줄어든 걸로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층이 떠나게 되면은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저출생까지도 이렇게 위협받게 되는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정답이 있습니다. 답이 어떤 겁니까? 답이 있습니다. 네. 제2공항 아닙니까? 네. 공항에 착공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공항에 착공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청년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이 착공되게 되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건설 경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건설에 관련된 인력들이 들어오고 장비가 들어오고 그걸 보관하는 어떤 공간,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일 끝나서 어떤 그 음식점이라든가 여기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머물러야 되고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 다 소비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 현재 유통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 다음에 건설 쪽에도 굉장히 종사자가 많은데 그분들한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착공이 되는 순간에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공항에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한테는 젊은 사람들한테 오롯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어찌됐든 제2공항 조속한 착공이 어제 경기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나머지 뭐 제가 이제 뭐 청년 고용 보장제라든가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받는 사람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한적인데 물론 그런 정책도 해야 되지만은 더 큰 기회가 있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걸 해놓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소외받는 청년이라든가 소외받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이런 꼼꼼한 정책을 가다듬는 게 맞는 것이지 순서가 바뀌어야 됐습니다. 네, 사실 청년이 떠나지 않으려면 여기에 확실한 일자리도 맞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주를 서귀포를 떠나야 할 이유가 없어져야 맞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일단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제22대 국회에 입성을 하시면 이것만은 내가 가장 먼저 꼭 실천하겠다라는 거 있으면 제2공항 조기 착공은 일단 두고. 일단 관련법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제 단순히 제2공항 착공 자체가 물론 매우 서귀포의 어떤 미래에 위해서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지방의 여러 개의 공항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 그리고 뭐 대구 뭐 이제 새만금 지역이든 어쨌든 지역의 공항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그 공항에 관련된 운영이라든가 이런 수익금들이 그 지방에 그 지역에 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얻어지는 수익금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재투자하거나 복지의 사업에 이제 이렇게 그 운영케 한다거나 또 청년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쓰인다거나 또는 공항을 통해서 농지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분들을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인근에 어떤 대규모의 농공단지를 뭐 스마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리로 그분들을 계속 영농을 하게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뭐 관제소라든가 소음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이제 특별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지방공항 어떤 네. 뭐 이렇게 건설에 관련된 어떤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을 해서 이런 법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제2공항을 조속하게 착공을 네. 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갈등 현안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것들을 아우를 수 있고 맞습니다. 상생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일을 예. 국회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하시겠다. 예. 네. 그리고 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얻어지는 네. 그런 수익들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특히 제주도에 이제 귀속이 될 수 있도록 네. 그걸 입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네, 반드시 입성하셔서 달라지는 서귀포, 네. 변화하는 제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후보님의 마음이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뭐 짤막한 시로 고백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후보님의 마음을 담긴 뭐 메시지 이런 거를 짤막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보시고 아니, 진심을 담으셔서 아니 시는 네.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네. 뭐 시보다는 시민 여러분 정말 일할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를 정말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서귀포에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들이 계속 서귀포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서귀포를 떠났던 우리 가족들이 다시 서귀포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 교체가 답이라고 합니다. 정치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서귀포의 미래의 꿈과 청년들의 미래의 꿈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교체를 통해서 심판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서귀포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서귀포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다시 결혼하고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교육을 받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귀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시민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서 이번에 꼭 좀 바꾸는데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후보님의 마음이 담긴 이 프로포즈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라겠고요. 네. 또 유권자들과 하신 많은 약속 꼭 지켜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고기철입니다.